안녕하세요. 어려운 주식을 좀 더 쉽고 맛깔스럽게 분석하는 주식 셰프입니다. 오늘 참 고수생 많으셨죠? 네, 공매도 재개된 첫날이었고,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네, 매도물이 좀 매도 압박이 많이 나온 그런 날이었죠. 그래서 심란하신 분도 많이 계실 것 같고, 또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오늘도 그래도 상승 잘했죠.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실적 바탕으로 해서 잘 움직이는 애라 더 이상 뭐 당분간은 좀 뭔가 이렇게 말씀드릴 건이 없어서 그냥 냅두고 있는 거고요. 또 이렇게 힘든 상황이 되거나 또는 뭔가 특이점이 있으면은 또 그때 이제 말씀드릴 거고, 당분간은 이제 SK 케미칼, 그리고 이제 주말이랑 이럴 때 좀 많이 바쁘고 그랬는데 새로운 쪽도 발굴하고 그러느라고 네, 좀 시간을 좀 보내고 있어요. 네, 저도 이제 마찬가지로 뭐 2월 달인가요? 2월 달인가 3월 달에 이제 포트폴리오 재조정을 했지만 또 이제 계속 어 공매도 상황을 보다가 이제 저 같은 경우 지금 현금 비중이 되게 높은데 추가로 이제 투자를 할 방향성도 이제 정해야 돼서 이제 그런 거 여러 가지 업종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계속 보면서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아무튼 뭐 딴 얘기가 길어졌네요. 그래서 오늘 고생 좀 많으셨고요. 장 초반부터 이제 외인들 되게 강하게 매도가 나왔었는데 뭐 외인들 오늘도 3조 넘게 매도를 했죠. 네, 기관들이 그래도 좀 오늘 방어를 했어요. 오늘 특히 연기금이 오늘만큼은 그래도 미워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연기금 오늘 오전부터 열심히 방어를 했고 오후에 이제 지수가 조금씩 밀리기 시작하면서 여기도 어떻게 보면 리스크 관리 차원의 매도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연기금이 오늘은 되게 열심히 방어를 많이 했고, 사실 금투도 약간 방어를 했지만 역시나 금투는 그 자기 실적만 중심으로 가는 애들이다 보니까 결국은 금투가 네, 앞장서서 또다시 이제 매도를 하면서 외인과 기관의 쌍매도 형태가 됐어요. 네, 그렇게 됐고, 보험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리스크 관리 차원으로 이제 매도가 나왔는데 여기는 오늘 추세에 대해서 크게 참여하기보다는 약간 좀 네, 좀 위기 관리 차원으로, 그러니까 손실을 줄이는 그런 차원으로 조금 접근했던 것 같아요. 오늘 특이한 점은 기타 법인하고 사모펀드 쪽에서 또 매도물이 좀 나왔어요. 특히 사모 쪽에서 매도가 나왔는데 아무래도 사모 쪽에서는 고객 유치금, 그러니까 고객이 맡은 위탁금으로 또 투자를 하다 보니까 또 사모 세계는 조금 더 이제 터프해요. 저도 이제 사모 쪽 네, 해봤지만 사모 세계는 좀 터프해요. 많이 터프하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오히려 더 여기는 공격적인 부분보다는 방어, 자산을 관리하는 차원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제 매도가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게 계속 될 거냐? 오늘 그냥 제 생각인데요. 오늘 프로그램 비차익 같은 경우 이제 하방 그 아래로 봤죠. 그러니까 아래로 봤다는 게 뭐냐면 매도 위로 이제 봤는데 비차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향성인데 이제 매도가 많이 늘었죠. 거의 뭐 300만, 뭐 단위는 이제 뭐 어쨌든 100만 단위긴 한데 100만 원 단위긴 한데 그냥 편하게 이렇게 할게요. 300만 가까이 갔는데 그게 거의 뭐 근래 보면 역대 최대예요. 최대치. 왜? 공매도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공매도는 또 예상대로 해줘야 돼요. 공매도 한다 그랬는데 안 나오면 또 이상하니까 해줘야 돼요. 그렇게 또 역대 최대치인데 금요일이나 그 전에 이제 그 지난주죠. 수목금 공매도 재개 전에 공매도가 다시 이제 시작되기 전에 어느 정도 그 선 반영돼서 나왔던 매도물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았어요. 폭발적으로 늘지는 않았어요. 매수도 오히려 이때에 비해서 줄 알았는데 금요일이요. 금요일날하고 비교했을 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소폭이지만 늘었단 말이에요. 많지는 않고 소폭 늘은 상태예요. 자, 이 상태를 보면 오히려 제가 볼 때는 공매도로 인한 그 두려움은 그렇게 많이 갖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사실 케미칼 같은 경우는 뭐 전반적으로 그 결과 데이터를 보면은 외인들이 팔아서 하락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주가가 이렇게 하락하게 만든 트리거링은 개인이 했거든요. 개인이 했고 거기에 또 이런 기타 법인이나 뭐 사모 오늘 좀 특이 케이스가 좀 있는데 어쨌든 그게 개입되면서 좀 하락한 그런 모습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코스피가 오늘 뭐 장 초반부터 조금 약세긴 했거든요. 그래도 보시면 시가 자체가 어제 금요일이죠. 금요일날 여기가 종가인데 금요일날 이제 코스피 지수 가격이에요. 끝난 거기보다 그래도 소폭
3150 부근까지 해갖고 약간이지만 또 올려놓고 시작을 했어요. 네, 거의 3150 가까이 시작을 했고, 시작하자마자 이제 외인들이 장 초반부터 프로그램 매도가 나왔잖아요. 아마 기관들도 부분적으로 프로그램 매도를 했을 거고, 그러니까 공매도가 좀 나왔을 거고요. 자, 그러면서 또 내려오다가 반발 매수로 3150을 뚫었단 말이에요. 지금 밴드가 거의 3150에 3180 이 정도 선인데, 높게 보면 3200까지 이렇게 바라보는데 한 3180 전까지 올라갔어요. 반등을 크게 했단 말이죠. 여기까지는 추세가 괜찮았는데 결국은 외인들이 오늘 프로그램 매도를 많이 했죠. 여러 가지 뭐 공매도를 많이 했어요. 오늘 외인들은 공매도 주역은 외인들인 것 같아요. 오늘 공매도의 대부분은 이제 외인들이 한 것 같은데, 뭐 특히 CS나 이런 데들이 앞장서서 한 것 같거든요. 뭐 강하게 뭐 돈으로 눌렀죠. 돈으로 누르면서 투심이 훼손이 되면서 결국은 3127까지 후퇴하는 이런 모양새로 끝났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20.66포인트 빠졌고 0.66% 이제 빠진 그 상태로 됐죠. 죄송합니다. 말하다가 갑자기 사례가 걸렸네요. 죄송합니다. 자, 이런 상태인데, 자, 그럼 케미칼 오늘 속상하시죠? 아무래도 뭐 많이 속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날이고, 뭐 힘내세요. 네, 그렇게 안타깝긴 하지만 힘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날 4월 목요일날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결국은 이제 CS 창구에 무너졌어요. 주가가 이제 무너졌거든요. 무너졌는데 이거를 좀 잘 볼 필요는 좀 있어요. 자, 목요일날도 이제 CS 쪽 중심으로 거의 4만 이상이 쏟아져 나왔죠. 그래서 다른 데랑 집기했을 때 토탈, 이건 매도입니다. 순매수 이게 아니라 이제 혼동하시면 안 돼요. 매도량이에요. 그냥 순수하게 매도만 나온 거. 순매수는 매수해서 매도 뺀 거잖아요. 요렇게 매수해서 매도를 뺀 결과, 자, 오늘도 보면 4,200으로 잡히죠. 근데 실제 매도량은 요만큼이죠. 자, 순매수예요. 순매수. 네. 자, 그래서 이때 이제 매도량을 보면 CS만 한 4만 가까이, 4만 정도 됐고, 다른데 외국인들이라고 집계를 했을 때 54,854. 근데 오늘도 CS가 보면 좀 많이 매도를 했거든요. 매도를 했는데, 23,000. 지금 보이는 거 물론 대차 거래가 생길 수는 있지만, 어쨌든 23,500. 거의 오늘도 대다수 CS 창구에서 나왔어요. CS가 CFD도 그렇고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하잖아요. 개인일 수도 있어요. 이거, 제가 보기에는 단순히 CS 증권 자체뿐만이 아니라 이 개인들이 있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지금 왜냐면 게시판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로 분명히 저게 본 건 아닌데 투심을 되게 불안하게 만들었을 거거든요. 오늘 장 초반에 장 개시되면서 어쨌든 수급상의 모양새를 보면 키움 창구도 그랬고 보면 개인들이 뭔가 두려움에 떨어서 매도를 먼저 앞장서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지수는 오늘 반등을 약간 그 갭으로 조금 상승한 상태에서 밀렸죠. 근데 얘는 보면은 시초가 자체가 떨어져서 시작을 했어요. 이렇게 훅 떨어져 갖고. 네. 이날 이제 종가인데 시초가 자체가 떨어졌어요. 떨어진 상태로 시작을 했는데 이 계기가 개인들이 좀 불안 심리로 좀 매도가 나오면서 시초가부터 매도가 나오면서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보면 결국은 이걸 노린 개인들이 CFD 뭐 이런 걸 통해 갖고 매도가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그런 형태의 매도가 좀 나왔던 것 같고, 그래서 의도적으로 좀 주가를 내리려고 했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오늘 이제 두 가지 문제점이 좀 있었거든요. 네, 보시면 1차적으로 이제 외국계 매도물이 나온 상태. 자, 이 상태에서 사모펀드하고 기타 법인 매도가 오늘 딴 때 이제 과거랑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보세요. 사모도 그렇고 기타 법인도 그렇고 엄청나게 오늘 매도가 나왔어요. 네, 뭐 전체 거래량 대비하면은 한 10% 정도지만 그동안 잠잠했던 이쪽이 오늘같이 매수세가 좀, 오늘은 뭐 전 종목이 다 걸쳐갖고 대다수 종목이 매수세가 강하진 않았거든요. 약간 관망하면서 주가가 내려오면은 이제 반발성으로 저가 매수 기회로 삼거나 반발 매수가 들어왔고, 일부 종목에 한해서 조금 공격적인 매수가 있었지만 대다수는 이제 관망하는 형태로 좀 지나갔거든요. 지나갔는데 이 종목 자체도 보면은 매수가 좀 관망세였는데, 자, 연기금마저 오늘 두 번째 문제가 이거였는데 연기금마저 오늘 매수를 안 했어요.
그동안 만 이상 매수를 해왔는데, 제가 금요일날 이게 쌓이면 언젠가 매도물이 나올 건데 좀 불안합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시작된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다만 연기금이 오늘 공매도 제기되고 재개가 되고 그러니까, 얘네는 거의 패시브 거래 많이 하잖아요. 그냥 설정대로 이렇게 패시브 자금으로 움직이는데, 설정대로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아마 주말 동안 설정 자체를 일단 오늘은 관망하고 일정 가격이 깨지면 부분 매도를 해보자 라고 한 것 같아요. 근데 오늘 26만원 깨지고 거의 25만원도 뭐 장중에 깨졌죠. 깨질 뻔 했죠. 깨진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네, 거의 뭐 많이 쭉 내려가면서 25만원도 깨지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얘기까지 좀 나왔었고, 장중에 제가 말씀드린 게 25만 5천원이 깨졌었죠. 자, 그렇게 됐는데, 이런 그 중요 지점이 깨졌을 때 거기에 대해서만 뭐 일부 매도를 해라 라고 설정된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연기금은 사실은 오늘 같은 날인데도 매도가 확 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켜보는 거고, 다만 오늘 매수, 그동안 이제 연기금 매수로 버텨왔는데 연기금이 매수를 확 줄였죠. 줄이다 보니까 매수 주체가 사라지면서 오늘 밀린 상황이 좀 됐어요. 주가가 좀 이렇게 밀렸는데, 아무튼 오늘 뭐 봐야 되는 부분은 사모펀드하고 기타 법인이 좀 매도가 나왔는데, 이게 좀 되게 이상해요. 사모펀드 같은 경우야 뭐 고객 위탁금을 해서 리스크 관리 차원으로 아무래도 공매도가 재개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비중을 약간 축소하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지 않았나 싶어요. 아까 보여드렸듯이 사모펀드는 장 전체적으로 조금 매도 우위에 있었거든요. 오늘 사모 같은 경우에는 장 전체적으로도 좀 매도를 많이 했잖아요. 아까 여기 보여드린 것처럼, 그쵸? 매도 우위에 있었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사모펀드는 뭐 그렇게 뭐 어쨌든 공매도 재개되는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공매도 재개되고 매물이 얼마나 나오는지 상황을 지켜보기 위해서 했다고 뭐 할 수 있는데, 기타 법인이 저렇게 나왔다는 건 좀 독특해요. 기타 법인이 뭐냐면 금융사나 이렇게 사모나 이런 데들, 요게 아닌 그냥 다른 법인이에요. 그러니까 금융거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있는 법인인데, 뭐 일반적인 우리 기업들 다 법인이잖아요. 네, 그런 거 다 기타 법인이에요. 예를 들어 SK 뭐 그룹 내 금융사로 등록 안 된 일반 회사, 뭐 예를 들어 지금 SK 케미칼이잖아요. 근데 뭐 SK 또 뭐 있죠? 자회사긴 하지만 바이오 사이언스도 있고 SK 뭐 디스커버리도 있고, 또는 SK가 아니라 다른 기업일 수도 있어요. 꼭 자기 기업만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데서 만약에 거래를 했다 그러면 기타 법인으로 잡히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이렇게 갑자기 확 늘어난 거는 뭔가 SK, 그냥 제 느낌이에요. SK 그룹 내에 지분상 뭔가 이동을 하거나, 아니면 그룹 내에서 뭔가 자금상 처리할 게 있거나, 이런 경우에 보통 이렇게 갑자기 늘어나는데, 그런 게 있지 않았나 좀 싶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SK 디스커버리가 SK 그룹에서 지주사 분리를 하려고 완전히 이제 대놓고 이제 분리하는 거죠. 그러려고 뭔가 작업을 하나 이런 거가 좀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또는 이제 그 SK 디스커버리 자체도 후계구도, 네, 어쨌든 다음 그 디스커버리 지주사의 다음 뭐라 그럴까요? 선장을 뽑기 위한 그런 작업이 있나 싶기도 하고, 좀 약간 계열사 거래가 아닌가 싶긴 해요. 만약 그렇다 그러면 사실 이거 단타성이거든요. 일회성으로 끝날 것 같고, 이거는 사실은 알 수가 없어요. 사모펀드나 기타 법인은 정확하게 알기가 어려워요. 특히 기타 법인은 만약에 계열사 거래했다 그러면은 전자공시에 나오지 않는 이상 알 수가 없어요. 전자공시도 뭐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의무기간 내에만 하면 되니까 당장은 알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뭐 그런 거다, 뭐 기타 법인인데 여기가 그룹사고 어떤 지배구조나 뭐 기타 뭐 그런 자금 처리 목적으로 된 거다 그러면은 뭐 그렇게 오래 가진 않을 거예요. 아마 이건 단타성인 것 같고, 사모는 제가 보기에 오늘 그냥 지켜보기 위해서 비중을 축소한 것 같아요. 공매도 재개 후에 매물대를 보기 위해 축소한 것 같고, 다행인 거는 뭐 금융투자나 뭐 연기금이 폭발적으로 늘리진 않았어요. 보험 같은 경우는 얘들은 여기 창구에서 보험 창구는요, 주로 이제 가격대 기준으로 움직인다 보시면 돼요. 얘네는 공격적으로 매매하기보다는 특정 가격, 그 심리적 가격대 특히 이런 데다 많이 걸어 놓거든요. 근데 오늘 26만원 깨지면서 나온 해지성 그런 매도물을 보시면 돼요. 이때도 보시면은 이날 많이 나왔죠. 그때도 28만원 깨지고 27만원 깨지면서 나왔던 해지성. 근데 또다시 26만원 깨지니까 그 해지성으로 나온 그런 매도물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의심 가는 건 이 외국계 매도도 결국은 개인 매도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CS 창고라는 게 더더욱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CS 쪽으로 계속 매도 나왔거든요. 뭐 SG 같은 경우는 오늘 또 이제 매수를 하긴 했는데 어찌됐건 외인들이 자체적으로 또 매수도 많이 들어왔어요. 이게 쇼 커버링일 수도 있고, 근데 오늘 뭐 단기적으로 빠진 거 치고는 뭐 그렇긴 한데 이미 얘들이 이날부터 했었으면은 수익률이 거의 10% 되니까 거기다 쇼 커버링이 나올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날도 CS 증권이 많았고 목요일날 오늘도 많았는데 이게 약간 그런 개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개인 간의 싸움이 어떤 것 같고, 그리고 개인이 좀 내린 오는 모양새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순매수로 보면은 개인이 마치 오늘 주가를 그래도 방어한 것 같지만 사실 오늘 주가를 내린 주 원인은 이제 개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개인들의 어떤 심리 상태가 좀 안정화가 돼야 돼요.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개인들이 불안해하니까, 막 어디까지 떨어질 거다 불안해하니까 이게 나오는 건데, 그게 어느 정도 좀 개인이 좀 추스리고 이 정도면 뭐 더 이상 떨어지겠어, SK케미칼인데, 이런 마음으로 가면 솔직히 저 같은 경우는 이거 되게 조심스러운 말씀인데 고민이 되네요. 제 말을 꺼내놓고서 이제 안 할 수도 없고 참 애매하긴 한데, 저한테 이제 가끔 그 추가 매수 포인트나 이제 매도 포인트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그걸 좀 알려달라고 하시는 분 계시는데, 제가 그걸 말씀 안 드리는 이유가 일단 첫 번째가 그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그 포인트하고 이 주가가 빠르게 움직였을 때 그 시점에 어떤 형태로 매매가 돼야 되는데 그걸 놓치시는 경우가 있어요. 타이밍상. 네, 타이밍상. 그런 경우에는 이미 어떤 포인트를 지나가면서 만약에 하락한다 그럴 때 거기에 대해서 손절 라인을 잡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중단기적으로 볼 때는요, 특히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은요, 멘탈 기본적으로 멘탈이죠, 정신력. 자, 멘탈 훈련뿐만이 아니라 칼끝 매매 훈련이 많이 되어 계셔야 돼요. 네, 근데 돈을 돈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어떤 그 라인이 있잖아요. 저 보면 이제 선긋기 이걸 많이 하는 이유가 이제 그런 건데, 특정 라인 시나리오대로 봤을 때 어떤 라인이 벗어나면 나는 어쨌든 앞뒤 안 보고 손절, 이런 칼끝 매매가 돼야 돼요. 그리고 어느 정도 선을 반등하면 일단은 거기서 나는 부분 수익 실현해서 리스크 대응, 뭐 이런 게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어떻게 하시냐면 이 라인에서 여기서 뭐 지지받고 반등하면 지지받으면 여기서 추가 매수하시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약간 차익 실현하세요. 자, 보시면 예를 들어 한 30만원, 평당가 30만원에 10주를 갖고 계세요. 근데 여기서 한 25만원 정도에서 지지받으면 요거 지지라인 괜찮으니까 여기서 분할 매수 하셔갖고 그 다음에 올라가시면 조금씩 차익 실현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되게 좀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여전히 마이너스인데 무슨 차익 실현을 해요, 이러신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제가 매매하는 스타일이고 팁인데, 자, 30만원에서 10주 갖고 계세요. 예를 들어 25만원 정도에서 지지받으면서 주가가 반등할 것 같아서 여기서 한 5주를 분할 매수 하셨어요. 네, 그러면 평단가는 내려가겠죠. 네, 그렇죠? 평단가 내려가고 보유 주식은 15주가 되잖아요. 여기서 근데 보니까 반등을 했어요. 네, 여기서 반등을 했어요. 근데 반등을 했는데 예를 들어 평단가가 저 계산한 거 아니에요? 한 27만원이라고 쳐요. 여기서 5주 샀더니 30만원에 10주였는데 27만원 정도 됐다고 쳐요. 5주 더 샀더니 15주가 되고 평단가가 27만원이 됐다고 쳐요. 가정입니다. 자, 근데 25만원에서 반등해서 한 26만원까지 올라가요. 그러면 주당 만원씩 어쨌든 25만원 샀으니까 26만원이 되면 주당 만원씩 이익이 난 거죠. 그렇죠? 5주를 샀는데 5주당 만원씩, 예를 들어 5만원의 이익이 생긴 거예요. 네. 자, 이런 경우에 26만원 일단 여기 돌파하면은 부분 이익 실현하세요. 그러면 나 27만원 평단가고 26만원 아직 마이너스인데 뭔 소리 하는 거야, 막 이러신 분들 계시거든요. 심하게죠. 기분 나쁘신 분들은 뭔 멍멍이 소리야, 이런 멍멍이 무슨 소리야 한 단어 있잖아요. 멍멍이 소리냐, 이런 분들 계세요. 근데 사실은 25만원 10주 사셨으면 평단가 27만원 떨어졌죠. 그쵸? 예를 들어
27만 떨어졌어요. 15주잖아요. 원래 10주 보유하고 계셨잖아요. 그러면 25만원에서 분할 매수해서 25만원에 5주를 샀는데 26만원 되면 주당 5만원씩 올라갔잖아요. 5주는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그 5주에 대해서는 분할 매도를 하거든요. 26만원 돌파할 때. 네.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수익 실현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 숫자의 어떤 그 산수상, 네. 27만원으로 돼 있다 보니까 평단가 27만원 돼 있다 보니까 5주를 25만원에 사서 26만원에 팔아도 결국 마이너스처럼 측정이 돼요. 그쵸? 평단가 기준으로 계산이 되니까. 근데 실제로는 세금이나 뭐 수수료 생각 안 할게요. 25만원에 사서 5주를 26만원 팔았기 때문에 실제로는 5만원, 주당 만원씩 5주 5만원 이익을 본 거거든요. 근데 평단가 요거 때문에 마이너스처럼 찍혀요. 손해본 걸로. 네.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자, 그러면 5주 팔아요. 그럼 남은 거 몇 주죠? 10주가 남아있죠. 기존에 여기서 10주 가져온 거랑 똑같이 10주예요. 근데 어떻게 됐죠? 기존에 30만원 10주였는데 이번에는 27만원 10주로 바뀌어 있죠. 이런 전략을 좀 쓰셔야 돼요. 평단가는 그렇게 낮추는 거예요. 여기서 사고서 이게 평단가 낮췄으니까 수익 날 때까지 그냥 손 놓고 가야지. 그리고 뭐 어떻게 되죠? 바로바로 반등이 안 되고 여기서 약간 물결치면서 가게 되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이제 그런 전략을 여기 박스 안에서 계속 쓰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럼 제 평단가는 계속 떨어질 거고 보유수량은 이제 반등할 때마다 그렇게 차익 실현하면 숫자로는 마이너스를 찍힐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는 평단가는 낮아지는 상태. 그리고 아래에서 사서 위에서 팔았으니까 그 산 만큼 5주 사서 5주 팔면 얘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는 이익을 본 거랑 똑같아요. 이게 몇 번 순환되면 평단가 낮아 있죠. 대신 보유 종목은 10주예요. 무슨 소리냐면 제가 자금을 다 여기 몰빵하지 않잖아요. 10주인데 뭐 10주를 샀어요. 10주인데 이게 뭐 비중이 5%였다. 그럼 5%는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5주 사고 또 5주 사고 20주가 되죠. 그러면은 기존에 뭐 5%였던 게 예를 들어 뭐 10% 되고 15% 되고 비중은 계속 느는데 평단가는 아직도 위에 있어요. 계속 마이너스만 찍혀 있어요. 그러니까 답답해지죠. 그래서 이런 전략을 좀 쓰실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그널은 좋아요. 지금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반등할 수 있는 시그널. 여기서 조금 더 누를 수는 있고 만약에 여기서 반등 준다 그러면 25만원 살짝 깰 수도 있어요. 털고 가는 거거든요. 일종의. 패턴 자체가 그렇게 오늘 나빠 보이진 않아요. 수급상으로 약간 꼬여 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연기금이 한 하루 이틀 뭐 길면 2, 3일 관망할 수 있어요. 지금 공매도 그거 관련해서 연기금이 관망한 다음에 다시 매수로 돌아서느냐 아니면 그동안 이걸 또 어느 정도 매수를 했으니 다시 매도로 돌아서느냐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냐면 지금 수급 주체가 다른 게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고 당장 나와 있는 뭐 이런 거 뭐 곤충안이니 뭐니 관절염 그런 거죠 얘가 근골격계 이건데 얘도 뭐 관절 뭐 그런 걸 거야. 이쪽 워낙 그런 거 많이 하니까 네 무릎 관절강 이런 거죠. 관절과 관련돼서 쓰는 거 저런 거 의외로 수요도 많고 뭐 많이 있는데 이제 공동 판매를 했기 때문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실적 반영되려면 좀 시간이 걸려요. 최소 3분기 실적은 3분기 지나고 4분기 때 3분기 실적이 나와야 어느 정도 나올 거잖아요. 그 밖에 다른 것들도 좀 봐야 되는데 보통 그리고 케미칼 같은 경우는 과거 사례를 보면 1분기 실적이 5월 한 15일 전후에 많이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인가요? 그게 다음 주 맞나?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 이제 아마 실적 발표가 나올 것 같은데 뭐 그걸 봐야 조금 움직여요. 그럼 그 전까지는 공격적으로 매수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얘들이요. 당장 할 이유가 없잖아요. 모멘텀이 없잖아요. 그럼 그 상태에서는 패시브 자금, 즉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게 이제 매수로 들어와야 되는데 보세요. 지금 얘네들은 다 없잖아요. 지금 외국계도 뭐 어느 정도 들어오긴 하지만 아주 강하진 않고 결국 지금 그동안 이게 주가 상승이 가능했던 거는 이벤트 없이 모멘텀 없이 패시브 자금으로 올라왔는데 이게 필요해요. 이거 지켜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두 번째 개인들이 좀 진정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여기가 그렇게 나쁜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진정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그냥 저 같은 경우라면 이거 추천 아닙니다. 그냥 저 혼잣말이에요. 혼잣말이라고 방송인데 혼잣말이라고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제가 보기에는 한 25만 3천원 2,500원 3,000원 부근에서 반발 매수세가 좀 들어왔거든요. 자, 이 라인인데 25만 2천원 지지라인 잡고 그 부근에서 소량 일부 좀 부분 그 지지 받는 거 보면서 분할 매수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하시면서 반등 나오면은 다시 비중을 원복시키는 원복이라는 게 뭐냐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겁니다. 한 10주 정도 갖고 계시면 여기서 분할로 한 3, 4개 사셨다. 그럼 만약에 3개 사셨다. 그럼 이게 반등해서 올라갈 때 3개 줄이시고 네.
왜냐면 공매도 때문에 일단 한동안은 변동성이 좀 높아질 거예요. 막 치고 올라간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올라가면 좋죠. 막 급등하면 좋은데 일단 당분간은 매도 압박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공매도가 되기 때문에 매도분이 안 나올 수가 없거든요. 매도 압박이 큰 상태에서는 매수세는 약간 위축이 돼요. 전에 이제 연기금이 마냥 매도를 할 때 워낙 뭐 자연스럽게 매도가 계속 많이 나오니까 매수도 강하게 못 하는 거예요. 벽이 앞에 단단한 게 있으니까 강하게 못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공매도 시작되고 나면 투심 자체가 그래요. 한동안은 매수가 강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강하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얘가 확 밀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확 올라가지도 않고 확 내려가지도 않는 그런 상태가 많이 유지가 된다. 그러면 한 25만 2천 원 정도 지지가 되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25만 2천 원 지지. 여기서 지지 깨지면은 25만 원에서 여기까지 다시 또 전저점까지 한번 내려갈 수 있거든요. 25만 2천 원 정도 이거 지키는지 이 25만 2천 원 정도 선을 지지선으로 놓으시면서 그 부분에서 이제 버티는 것 같으면 일부 분할 매수 하시고, 그 다음에 반등하면 지금 현재 뭐 치고 올라가기가 쉽지 않을 수 있으니 다시 비중을 원복시키고 이런 과정을 하시면서 평단가를 관리하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뭐 마음 쓰라리실 것 같은데 오히려 이제 지지만 잘 나온다 그러면 어느 정도 평단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 포인트는 어쨌든 연기금이 다시 지금 패시브 자금 얘밖에 지금 나올 게 없기 때문에 얘가 다시 매수로 돌아서 주는지, 그리고 지금은 이제는 외인 매도를 같이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외인 매도인데 이렇게 CS 같이 CFD 같은 거 그런 차익거래 제공하는 외국인 외국계들 이쪽이 늘어나는지 같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결국은 뭐 개인들 싸움이 아니었나 싶어요. 오늘 약간 그런 것 같은데 이거를 진정하려면 이거를 이제 방어를 하려면 개인들 투심이 중요하거든요. 네, 투심이 중요하고 결국은 만약에 이제 공매도가 됐던 CFD가 됐던 주가가 상승하면 쇼커버링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매수로 다시 들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지라인 잡는 게 중요해요. 지금은. 그게 더 중요한 상태고, 근데 오늘 수급상 매수 주체가 없었기 때문에 밀리긴 했지만 그래도 뭐 이런 특이 케이스들이 있었던 날이니까 좀 지속적으로 밀리기보다는 어느 정도 방어를 잡고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렇게까지 나왔는데도 연기금이나 금융투자가 매도가 터지지 않았다는 거는 어쨌든 뭐 단기 이벤트로 끝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요. 자, 그래서 그렇게 접근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뭐 좀 더 밝게 좀 방송을 했어요. 우울한 날 저까지 우울하게 하면 더 우울해지시니까 밝게 했고, 뭐 어쨌든 같이 함께 이렇게 기운 들이면서 좀 버텨내겠습니다. 힘내시고요. 오늘 같은 날은 좀 달달한 거 하나 좀 드세요. 뭐 단 거 먹으면 또 기분 좋아지니까. 직장인분들 퇴근하시는 길에 카라멜 마끼아또 하나 들고 퇴근하시고요. 코로나 방역은 지키세요. 위험하니까. 자,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이번 한 주 결과적으로는 뭐 기분 좋은 한 주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기운 내시는 저녁 그리고 편안한 밤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